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 공장에서 이 나노 공정 생산량을 초기 계획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공격적인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설비 증설을 넘어 파운드리 업계의 절대 강자인 TSMC의 독주 체제를 깨뜨리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TSMC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공식을 깨버린 삼성의 이 나노 5만 장 증설 소식은 테일러 공장에서 벌어지는 파격적인 도박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나노에 올인하는지, 그리고 엔비디아와 그록을 둘러싼 거대한 반도체 동맹의 실체를 아주 디테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던 TSMC 독주 체제에 아주 강력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미국 테일러 공장에서 내놓은 카드는 단순히 공장을 짓는 수준이 아니라 판 자체를 뒤엎으려는 거대한 승부수거든요.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에서 이 나노 공정의 초기 생산 물량을 기존 예상보다 2배 이상 늘린 월 5만 장 규모로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는 TSMC가 대만 본토에서 준비 중인 초기 양산 규모와 정면으로 맞붙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수율이 안정적이고 수요가 확실한 4나노나 5나노 공정을 먼저 안착시키는 게 정석적인 흐름이지만, 삼성은 이 과정을 과감하게 건너뛰고 바로 이 나노라는 최첨단 공정으로 직행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기술이 바로 GAA, 즉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이에요. 이 나노 공정은 기존의 핀팩 구조보다 전력 효율이 25%나 뛰어나고 성능은 12% 이상 향상되는 꿈의 공정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최근처럼 인공지능 서버가 전기를 무시무시하게 잡아먹는 상황에서 전력 효율 25% 개선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인 셈이죠. 많은 분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직 수율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이 나노 공정에 왜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들이며 도박에 가까운 증설을 하느냐는 의문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도박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전략입니다. 파운드리 사업의 핵심은 고객사가 설계를 마치고 왔을 때 바로 물량을 찍어낼 수 있는 준비된 라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삼성이 월 5만 장이라는 숫자를 제시한 건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거물급 고객사들에게 우리 공장에 오면 당신들이 원하는 물량을 한 번에, 그것도 미국 땅에서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겁니다. 사실 이런 삼성의 행보 뒤에는 TSMC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대만 정부가 도입한 N2 규칙이라는 거예요. 대만은 자국의 기술 유출을 막고 반도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최첨단 공정인 이 나노 이하 기술은 무조건 대만 본토에서만 먼저 양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최신 칩은 결국 대만에서 찍어야 한다는 소리죠. 이 지점에서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미국 빅테크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불안한데 공급망까지 대만에 묶여 있어야 하니까요. 삼성은 이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TSMC가 대만 본토를 고집할 때 삼성은 미국 테일러 공장을 가장 앞선 이 나노 공정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테슬라가 삼성과 23조 원 규모의 자율주행 칩 계약을 맺은 이유도 구글과 AMD가 삼성의 이 나노 공정 협의에 속도를 내는 이유도 결국 탈 TSMC를 원하는 수요가 삼성이라는 확실한 대안으로 쏠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27년까지 월 10만 장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은 이제 삼성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시장의 표준을 만드는 설계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이 대목에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삼성이 기술력은 좋아도 수율 문제로 고생했던 전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다를까 하는 부분이죠.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은 긍정적입니다. 삼성은 이미 3나노 공정에서 세계 최초로 GAA 구조를 도입해 양산해본 경험치가 쌓여 있거든요. TSMC가 이제 막 도입하려는 기술을 삼성은 이미 현장에서 굴려보며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뜻입니다. 이 나노 공정은 3나노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삼성이 가진 이 선점 효과가 수율 안정화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삼성이 테일러 공장에서 이 나노 승부수를 던진 건 단순히 점유율 몇 퍼센트를 뺏어오기 위함이 아닙니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칩이라는 상징성을 독점하고 이를 통해 빅테크들과의 신뢰 자산을 쌓으려는 거대한 포석인 거죠. 그런데
삼성의 이 화려한 복귀전 뒤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아주 흥미로운 조력자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그록입니다. 이 그록이라는 기업이 삼성과 엔비디아 사이에서 어떤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삼성 파운드리 부활의 결정적 열쇠가 되는지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일러 공장에 수조 원을 쏟아부으며 이 나노 승부수를 던질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아주 든든한 우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그록이에요. 사실 대중에게는 그록이 단순한 챗봇 서비스 이름으로 더 익숙하겠지만 반도체 업계에서 그록은 삼성 파운드리의 부활을 알린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조네오선 로스 그록 최고 경영자는 과거 구글에서 인공지능의 심장이라 불리는 TPU를 설계했던 핵심 인력인데요. 그가 수많은 파운드리 업체 중 삼성전자를 테일러 공장의 첫 번째 공식 고객사로 선택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록이 아직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 불과하니 삼성이 받는 수혜도 미미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죠. 하지만 이건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잘못 읽은 겁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그록의 수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업계 전문가들이 소름 돋았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단순히 유망한 인공지능 기업에 투자한 것을 넘어 그록의 기술 라이선스를 인수하고 그들이 가진 삼성과의 협력 생태계를 통째로 흡수하려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록은 삼성의 4나노 공정을 활용해 차세대 인공지능 추론칩을 양산해 왔고, 이를 통해 삼성의 공정 안정성을 이미 데이터로 증명해냈습니다. 조네오선 로스 최고 경영자는 삼성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미국 현지 공장의 규모가 TSMC보다 압도적이고 기술적인 협력 유연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삼성 역시 그록의 8천억 원 규모의 직접 투자를 단행하며 단순한 제조사와 고객 관계를 넘어선 혈맹 수준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왔죠. 이 끈끈한 관계가 이제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포식자와 연결되면서 삼성에게는 엔비디아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하이패스 통행권이 생긴 셈입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삼성이 왜 이토록 자신만만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물량 확보는 물론이고 가격 협상권마저 TSMC에 끌려다니는 처지거든요. 젠슨 황 회장 입장에서는 공급망 다변화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인데 여기서 삼성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인텔이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텔이 야심차게 준비하던 일, 전팔 나노 공정 테스트가 중단되고 생산 계획이 불투명해지면서 엔비디아에게 남은 유일한 대안은 이제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록을 통해 이미 검증된 삼성의 4나노와 이 나노 공정 결과물은 엔비디아가 안심하고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증 수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거대 기업들이 특정 업체에 목매는 상황을 극도로 경계한다는 건 상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삼성과 손을 잡는 건 단순히 가격을 깎으려는 협상용 카드가 아닙니다. TSMC의 대만 집중 리스크를 분산하고 미국 본토에서 안정적으로 칩을 공급받기 위한 전략적 결단인 것이죠. 삼성이 테일러 공장에서 이 나노 물량을 2배로 늘린 것도 사실상 엔비디아의 이런 수요를 미리 확정짓거나 강력한 교감을 나눴기에 가능한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정말로 TSMC를 버리고 삼성으로 완전히 갈아탈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체 물량을 옮기는 건 어렵겠지만 핵심 칩의 상당 부분을 삼성에 배정하는 시나리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능은 최고 수준이면서 전력 소모를 줄여야 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분야에서 삼성의 GAA 기술력은 TSMC의 핀팻 구조보다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우위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이라는 카드를 쓰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이번 삼성과 그록 그리고 엔비디아로 이어지는 삼각 연결고리는 TSMC의 독점 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균열이 될 것입니다. 삼성이 테일러 공장을 통해 미국 빅테크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최첨단 생산 기지라는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은 이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준비한 카드는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 땅에서도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규모의 거대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거든요. 미국 테일러가 삼성 파운드리의 전초 기지라면 이를 뒷받침할 거대한 본진인 용인국가산업단지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미국 테일러 공장이
삼성 파운드리의 최첨단 전초기지라면 한국의 용인은 삼성 반도체 제국의 거대한 본진이자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경기도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쏟아붓기로 한 금액이 무려 360조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360조 원이라는 숫자는 웬만한 중견국가에 한해 예상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곳에 시스템 반도체를 위한 거대한 팹 6기를 짓겠다는 것이 삼성의 보관인데, 이건 전 세계 파운드리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단일 단지 최대 규모의 투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공장만 잔뜩 지어놓고 정작 주문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막대한 고정비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움직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그 거대한 그물망에 대어들이 줄줄이 걸려들고 있다는 신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테슬라와의 23조 원 규모 자율주행 칩 공급 계약입니다. 테슬라는 자체 설계한 인공지능 칩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파트너로 삼성을 선택했고, 이는 삼성 파운드리가 단순히 범용 칩을 찍어내는 곳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커스텀 칩 시장에서 완벽하게 인정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테슬라뿐만이 아닙니다. 구글의 차세대, 스마트폰 뇌가들, 텐서 프로세서와 AMD의 고성능 서버용 칩들, 역시 삼성의 5나노와 2나노 공정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퀄컴 또한 대만 TSMC에만 쏠려 있던 물량을 삼성으로 일부 돌리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고요. 결국 용인에 지어지는 6개의 팹은 단순히 희망 회로를 돌려짓는 건물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혹은 확보될 것이 확실시되는 빅테크들의 엄청난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인 셈입니다. 삼성전자의 이런 전략을 우리는 글로벌 이중 생산 체계라고 부릅니다. 미국 테일러에서 현지 빅테크들의 요구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며 정치적,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한국의 용인과 평택 라인에서는 압도적인 생산 효율과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물량을 소화하는 투트랙 전략이죠. 이미 용인 부지의 계약과 1차 보상 절차는 시작되었고, 내년 하반기면 역사적인 첫 삽을 뜨게 됩니다. 반도체 공장은 한번 짓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거대한 열차와 같아서 이 공사 과정 자체가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고, 삼성에게는 확고한 점유율 반등의 발판이 됩니다. 실제로 증권가와 반도체 분석 기관들의 시각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형 수주가 이어지고 테일러와 용인의 가동 타임라인이 맞아떨어진다면 삼성이 파운드리 부문에서 2026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보고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는 삼성 파운드리의 전 세계 점유율이 마의 벽이라고 불리던 20% 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장기 시나리오까지 등장한 상태입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의 증가를 넘어 TSMC의 독점 체제가 무너지고 진정한 양강 구도가 형성된다는 역사적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삼성이 매년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 이유는 반도체 산업의 승자가 결국 누가 더 많이, 더 정밀하게 찍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용인 국가산단은 그런 삼성의 의지가 집약된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가동될 테일러와 뒤를 이을 용인 클러스터가 맞물리면 삼성이 가진 생산 능력은 지금의 2배 이상으로 껑충 뛰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가격 협상력과 시장 지배력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이제 TSMC를 쫓아가기에 급급한 추격자가 아닙니다. 자신들만의 거대한 생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빅테크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판을 깔아두는 설계자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국내외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는 이 공격적인 행보들이 하나로 연결될 때 삼성의 수익성은 상상 이상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말이죠. 외부 고객사들의 주문도 중요하지만 삼성이 파운드리 흑자 전환을 위해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남의 칩만 찍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최고의 칩을 내가 직접 찍어서 성능을 증명하겠다는 전략인데요. 바로 삼성의 자존심, 엑시노스 2600의 부활 시나리오입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살아나기 위해 외부 고객사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삼성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군이자 가장 까다로운 고객이 집안에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드는 MX 사업부죠. 최근 반도체 업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뉴스 중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엑시노스 2600의 상태가 대량 생산으로 공식 변경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단순히 칩 하나를 더 만들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세계 최초로 이 나노 공정을 적용한 모바일 칩이 수천만 대의 스마트폰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동안 엑시노스는 뜨겁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시달려온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바로 전 모델인 갤럭시 S25에서는 자사칩을 포기하고 퀄컴 스냅드래곤을 전량 탑재하는 굴욕까지 맛보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 이 나노 기반의 엑시노스 2600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물건입니다. 전작 대비 CPU 성능은 39%, 인공지능 연산 성능은 무려 113%나 올라갔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AMD에 의존하던 GPU 설계까지 삼성이 직접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성능의 질 자체가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삼성이 엑시노스 2600에 이토록 사활을 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파운드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공장이 이만큼 잘 만든다는 것을 보여줄 확실한 레퍼런스, 즉 본보기입니다. 외부 고객사들이 수조 원의 운명을 맡기기 전에 삼성이 직접 설계한 칩을 자신들의 주력 제품인 갤럭시 S26에 탑재해 완벽하게 굴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마케팅은 없습니다. 엑시노스 2600의 성공은 곧 삼성 E 나노 GAA 공정의 완성을 의미하고, 이는 곧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대형 고객사들이 안심하고 주문서를 넣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번 엑시노스 2600에는 히트패스 블록이라는 신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칩 내부의 열 저항을 16%나 낮춰서 고사양 게임을 하거나 생성형 인공지능 기능을 써도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만든 거죠. 삼성이 이 나노 공정에서 확보한 수율이 이미 50에서 60% 선을 넘어서며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은 이를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과거 3나노 초기 공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이 오히려 이 나노 공정에서는 타사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거대한 자산이 된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퀄컴은 이제 삼성과 영영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퀄컴 역시 TSMC의 독주로 인해 칩 생산 단가가 폭등하면서 수익성에 비상이 걸린 상태거든요. TSMC의 이 나노 웨이퍼 가격은 이전 세대보다 50%나 비싸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이 나노 공정의 안정성을 엑시노스로 증명하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다면 퀄컴 입장에서는 다시 삼성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퀄컴 내부에서도 차세대 스냅드래곤의 물량 일부를 삼성 이 나노 공정에 배정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삼성이 가진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시너지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직접 설계한 칩으로 공정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팹리스트를 고객사로 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엑시노스 2600은 단순히 갤럭시의 두뇌가 아니라 삼성 파운드리의 부활을 이끄는 전차 군단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점유율입니다. 이 모든 퍼즐이 맞춰졌을 때 삼성 파운드리가 목표로 하는 점유율 20% 돌파와 2027년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반도체 시장은 지금껏 TSMC라는 거대한 성벽에 갇혀 있었습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의 70% 이상을 한 기업이 독식하는 이 기형적인 구조는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늘 불안 요소였죠. 하지만 2027년을 기점으로 이 판도는 완전히 뒤집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내세운 매출 점유율 20%라는 목표는 단순히 숫자의 증가가 아닙니다. 이건 TSMC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고 진정한 선택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TSMC는 이 나노 웨이퍼 가격을 기존 4나노나 5나노의 2배에 달하는 장당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2026년부터 4년 연속으로 가격을 올리겠다는 통보까지 마친 상태죠. 인공지능 칩 수요가 폭발하면서 배짱 영업을 시작한 건데, 아무리 돈이 많은 애플이나 엔비디아라도 이런 가파른 비용 상승은 수익성에 치명타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삼성이 파고드는 거대한 틈새입니다. 삼성이 이 나노 공정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유연한 가격 정책을 제시한다면 빅테크들의 이동은 썰물처럼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삼성에게는 거대한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만 본토에 집중된 TSMC의 생산 라인은 늘 미중 갈등과 전쟁의 공포 속에 노출되어 있죠. 반면
미국 테일러와 한국 용인을 잇는 삼성의 이중 생산 체계는 공급망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들에게 최고의 보험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TSMC의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고, TSMC 스스로도 최첨단 칩은 대만에서만 만들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땅에서 최신 이 나노칩을 찍어낼 수 있는 삼성의 테일러 공장은 단순한 제조 시설을 넘어 전략적 자산으로 대우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주가와 실적은 언제부터 진짜 반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선행 지표의 학문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삼성 파운드리의 적자폭이 급격히 줄어들며 흑자 전환에 신호탄이 쏘아 올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7년에는 테일러 공장이 풀가동되고 테슬라의 AI6 칩 같은 초대형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삼성 파운드리는 역대 최대 매출인 84조 원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희망 섞인 관측이 아니라 이미 체결된 계약과 지어지고 있는 공장의 규모가 증명하는 물리적인 미래입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이 나노 승부수는 TSMC를 따라잡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선점하겠다는 거대한 설계입니다. 엔비디아와의 동맹, 엑시노스의 부활, 그리고 용인 메가클러스터의 완성까지 모든 퍼즐은 이제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반도체 역사의 주도권이 대만에서 다시 한국으로, 그리고 삼성으로 넘어오는 거대한 파도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성전자가 준비한 이 나노 대박력의 모든 시나리오를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삼성이 미국 테일러에서 던진 승부수는 단순한 설비 증설이 아니라 TSMC의 독주를 끝내고 인공지능 반도체의 패권을 가져오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2026년 하반기 삼성 파운드리의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 지표가 확인되는 순간이 바로 삼성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와 통찰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삼성의 부활을 응원하거나 이번 전략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에도 이런 깊이 있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